잘 되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공공재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거기 공공재 최적 수준 파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공공재를 보시면 요거는 내려보고요. 공공재를 보시면 공공재 이게 이제 시장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재랑 좀 이렇게 같은 듯 다른 듯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용재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효용 극대화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목적식과 제약식 그걸 통해서 도출을 하죠. 그래서 재화가 이렇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x제랑 y제를 소비합니다. 보통 이제 경제 원론이나 미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요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고 요게 예산 제약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x제랑 y제 해서 이런 식으로 효용 함수 표현하죠. 얘는 어떻게 돼요? 예산 제약식 해가지고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는 x제 가격인데 y제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선택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효용 극대화를 우리가 도출하죠. 그래서 이렇게 x제, y제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이런 점을 찾게 되죠. 자, 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라 그러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효용 극대화되는 이 선택점을 봤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 이론을. 자, 우리가 이 사용재 관련해서 소비자의 이렇게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최적 선택을 살펴보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을 통해 가지고요.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최적 선택을 통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요거를 도출하게 됩니다. 우하향 이렇게요. 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x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이게 완만해졌고 여긴 그대로니까 y제 가격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효용 극대화하는 여기 x제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고요. y제 가격이 100원이면 요게 기울기가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분자에 나와 있는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1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y제 가격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100원 해서 1 기울기가 2에서 1로 완만해집니다. 자, 여기다 직접 x제 가격을 놓게 여기가 200원이고요.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 2제로를 할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어요. 1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가격이 100원일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2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로와 이 원을 연결한 요걸 이제 뭐 가격 소비 곡선이라 하는데 그걸 직접 x제 가격과 x제 소비량과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도출하는 게 소비자 선택 이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용재인 그냥 일반적인 x제도 이렇게 도출했는데
공공재는 뭐 다를까? 아니라는 거야. 공공재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야. 이 소비자 개인, 공공재에 대한 개인에 대한 수요인데요. 거기 보시면 효용함수는 그냥 똑같이 볼게요. 거기 박스를 한번 보시면 공공재 양을 Z라 했고 사용재 양을 C라고 했어. 그래서 공공재 양을 Z라고 하고 사용재 양을 C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소득 M이고요. 공공재를 Z로 했으니까 Z의 가격에다 Z의 소비량, 사용재 가격에다 사용재 소비량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무차별 곡선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좀 더 심플하게 하려고 자, 화살표 보면 이게 사용재 가격이잖아요. 사용재 가격을 1이라고 할게. 1.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를 이거 밑에 거랑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 이렇게 공공재가 수평축에 관심 있는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동일한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이죠. 요거 예산 제약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ZC인데 예산 제약식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요 예산선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ZC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분모에 나와 있는 Z를 나타내는 여기 분모에 나와 있는 C가 사용재 가격인데 1로 놓게 되면 그러면 그냥 분자는 그냥 PZ인데 뭐 굳이 PZ 하첨자 쓸 필요 없지. 그냥 P라고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화 가격 자체가 바로 공공재 가격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소문자 그냥 P라고 쓸게요. 대문자 써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역시 짬뽕 해서 만들게 되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효용 함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되냐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쓰죠.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x제 가격. 그래서 우리 탄력성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 가격 탄력성, y제의 교차 탄력성, 소득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P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밑에 따로 이렇게 도출하는 거는 하지 않을게요. 자, 지금 우리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px랑 py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py분의 px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함수로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p 하나만 있잖아. 왜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뭐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pc, pz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이 쓰려면 pz, pc, 소득 m 이렇게 할 건데 pc를 1로 놨고요. 얘를 그냥 p로 놨으니까 그냥 p에 대한 함수, 소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거기 보시면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를 이렇게 도출했고요. 이 공공재 가격은 바로 뭡니까 하면 우리가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뭐 하겠지만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가격이라는 게 얼마까지 난 돈 낼 생각 있다 그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그림은 요거 그림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P1에서 2로 바뀌었네. P1에서 P2로 바뀌었을 때 요거 1이 할게요. 그거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2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에서 2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요거 마이너스지.
공공재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아하는 것을 도출했다. 예,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할게요. 개인에 대한 X제에 대한 수요함수 도출했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했어요. 뭐 같은 메커니즘으로 도출했죠. 자, 근데 거기 2번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X를 소비하는 뭐 한 명, 뭐 A를 할까? A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D 여러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똑같아요. A와 B가 지불하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콜라를 사러 갔으면 여러분들이 가나 제가 가나 콜라 가격이 1,000원이면 똑같이 1,000원이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점자가 의미가 없어서 하점자를 떼어버릴 거야. 자, 그리고요. 시장에 갔을 때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은 달라요. 이렇게 콜라 가격이 1,000원인데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싫어하는 사람은 뭐 많이 이렇게 사지 않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이렇게 Q는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는, 자,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요거는 좀 살짝 올려볼게요. 한쪽만 올리는 게 없나 모르겠어요. 이게 한쪽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랑 컴퓨터가 이게 되게 터치 괜찮아 보이는데 글씨 쓸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려면 이거 컴퓨터를 갈아야 된대요. 저기 꼬진 강의실도 보면은 이거 바꿨는데 여기 첨단 강의실인데 없어서 아쉽긴 해요. 자, 시장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콜라 가격 1,000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몇 개를 사려고 합니까? 이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원론에 써보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P가 있고 2,000원이다. 그러면 A가 소비하려는 양, B가 소비하려는 양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A는 비싸 나 안 사. 근데 B는 2개 먹는다 할게요.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했어. A는 이제 사네. 하나 사고 얘는 뭐 3개, 5개 산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시장 전체 마켓이라 할게요. 수요 곡선은 이제 2명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원일 때 얘는 안 사고 얘만 사니까 2개가 판매되고요. 그리고 1,000원일 때 얘는 하나 사, 얘는 5개 사, 6개 판매되겠네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살래?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옆에다 할게요. 공간 좀 조그맣게 그려야겠네. 그러면 A가 뭐 이렇게 안 사고 뭐 이렇게 있고 B는 뭐 좀 더 사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뭐 P 제로를 할게. 그럼 둘이 같이 더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더하는 게 소비량이 이렇게 있겠죠. 뭐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얘는 하나 사고 얘는 5개 사고, 그럼 이거 전체는 몇 개 사요? 6개 이렇게 사니까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평의 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메이션 한 거죠. 그래서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요. 뭐 그냥 간단하게 표로 보시고 식으로도 많이 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Q로 정리해서 더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수평으로 더할 때 이제 굴절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수평의 합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용자의 경우 수평의 합인데 그 느낌 가져가셔야 됩니다.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개별 소비자가 힘이 센 게 아니야. 이게 개별 소비자가 이게 공급자한테 가서
저 뭐 좀 많이 살려고 하니까 아니면 어떤 힘을 통해서 가격 좀 할인해 주세요. 이러한 마켓 파워가 없는 거예요. 자, 가격은 똑같은데 소비량은 다르네. 그래서 정리하면 시장 전체 요거는 수평의 합이야. 이렇게. 그래서 QA 더하기 QB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요거 잘 보시고 그래프로도 보시고. 자, 위에 공공재랑 같이 한번 볼게요. 공공재는요 수직의 합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소비하는 양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공공재는 한강에 뭐 다리가 뭐 3개 생산되면 소비하는 양은 다 똑같이 3개 소비해요.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Q자에는 이렇게 하첨자를 빼도 되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시장에 공급된 걸 같이 소비하니까. 근데 여기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A와 B의 가격은 달라요. 왜냐면 국방 서비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 나 그냥 돈 내기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지불하려는 뭐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다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마찬가지야. 시장의 수요 곡선을 나타낼 때는 시장의 수요는 소비량이 똑같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소비량에 대해서 수량에 대해서 수량이 똑같으니까 수량에 대해 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이라는 게 당신은 얼마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만족을 얻습니까? 편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수직으로 합하게 되는 거야. 이거 따로 뭐 표를 넣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뭐 넣어볼까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냥 자 이게 공공재야. 지금 Q라고 합시다. 이렇게 A의 수요 곡선이 있고 B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강의 다리가 A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되면 아유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별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B 같은 경우는 한강의 다리가 뭐 3개 되면 이만큼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밑에서 수요 곡선을 올려서 해석해 보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는 거야. 얘는 없고 얘는 있고. 만약에 한강의 다리가 하나 있을 때는 요 높이가 A가 지불하려는 가격 A의 편익이야. B가 지불하려는 가격 이렇게. 네, 두 사람의 편이 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이만큼 돈을 낼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편익만큼.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합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 합한 거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뭐 수직으로 합하면 꺾여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꺾여져야 되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합한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죠. 자, 여기서 서메이션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보시죠.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Q로 정리해서 더하면 되는데 공공재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지불하려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뭐 간단한 계산 문제 뭐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거 P로 정리해서 더해라. P가 수직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직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해라. 이렇게요. 네. 그 둘의 차이점 하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지우면 더 보일까? 옆에 이렇게 허상들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자, 그리고 이제 수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공공재는 특성상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공재의 뭐 비배제성, 비경합성,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진정한 선호를 이렇게 표출한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 현실에선.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선호를 표출한다면 그게 거기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제는 이렇게 수평의 합 해가지고 Q로 정리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공제는 수직의 합 해가지고 좋아요. 포인트 옵션 해서 펜 요건 쓸 수 있겠지? 이렇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수직의 합과 수평의 합을 그래프를 잘 보시고 약간 뭐 정확하게 뭐 그린다기보다는 의미가 뭔가 그거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RS랑 또 한계 편익 그거 표현을 해놨는데 수직으로 합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편익 곡선입니다. 요게 P가 편익 곡선이야. 그래서 P를 더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한계 편익을 더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 보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용제는 우리는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거고 공공제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는 낼 수 있겠지. 우리가 보니까 벌써 6주차야. 그래서 다음 주가 7주차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진도 나가는 거 해가지고요 8주차에 시험을 보도록 하시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제가 수요 함수를 뭐 이렇게 뭐 여러 명 주진 않고 한 2명 정도 줘가지고 객관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제라면 아니면 공공제라면 해가지고 뭐 둘 다 구하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직의 합, 수평의 합 그걸 고려해 가지고요 그냥 똑같이 공곡곡선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공공제에 관련한 최적 수준 요걸 한번 볼게요. 최적 수준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뭐 거기 제가 몇 개 문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안 배운 거는 좀 빼고 배운 거에서요.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만 골라가지고 할게요. 똑같이 내거나 똑같이 내면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해? 이럴 수 있으니까 순서를 좀 선지를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할 테니까 거기 진도 나간 문제들 좀 잘 이렇게 풀어보시고 하면은 그냥 뭐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니면 한두 개 정도 표정이 왜? 그냥 거기 똑같이 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 그냥 보시고 이게 답이 3번이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올려준 거 있잖아요. 거기 문제 뭐 더 있긴 한데 뭐 새롭게 응용해서 뭐 그렇게까지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원래 그래요. 그 교육 목적이 그냥 재정학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학을 잘 이해하면 수업 목적 달성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공공재란 무엇이며 요렇게 하고 최저 공급은 어떻게 구하는구나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잘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중간고사 때 쉽게 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다 같이 100점 맞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점수가 별로 안 좋으면 기말은 좀 더 이렇게 쉽게 내고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 다 같이 진짜 100점 맞으면 좀 약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말은 조금 올려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더 뭐 잘 보게 뭐 그렇게 한번 할게요. 아셨죠? 자, 아무튼 공공재 최적 수준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최적 공공재량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럽제 얘기했잖아요. 클럽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냐면 클럽의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 이렇게 강의실이나 헬스클럽에 사이즈가 있으면 회원을 몇 명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회원이 만약에 50명 정도다라고 하면 학과 정원이 50명이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 학과가 50명이면 예를 들면
강의실과 뭐 여기 라운지랑 등등등 사이즈를 얼마의 크기 정도로 해야지 학생들이 가장 쾌적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거야. 회원 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최적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부분 균형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작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반 균형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일반 균형 접근 방법. 이렇게요. 보이세요? 거기서 보이세요, 이 글씨?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쓰다가 저 친구가 안 보이겠네 해서 이게 밑으로 리을이 안 내려가고 여기서 멈췄어요. 그런 거 모르셨죠? 아무튼 자, 부분균형 분석은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니까 이거는 공공재만 고려하는 거야. 공공재만 고려. 그러니까 사용재 같은 게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일반 균형 하면은 x제, y제 뭐 이렇게 고려하는 거면 그냥 부분균형 분석이다 그러면 x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공공재와 사용재를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분균형 분석 순수 공공재 하나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비슷한 같은 얘기예요. 보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엔 접근 방법 이렇게 하나 할 거고요. 하나는 린달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 뭐 동일한데요. 보엔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공공재 생산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부담 금액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린달 모형은요. 공공재 생산에 대한 돈이 들잖아. 그러면 당신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해서 부담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반 균형 접근 방법은요. 공공재랑 사용재를 모두 고려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이름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슨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무엘슨은 뭐 경제학이 여기저기 다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맨큐의 경제학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그냥 경제 원론은 그냥 사무엘슨 책으로 거의 통일돼 있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뭐 연세가 있으시고 뭐 등등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다 사무엘슨 제자래 가지고 그냥 뭐 미시를 하던 거시를 하던 재정학을 하던 국제경제학을 하던 사무엘슨의 이름은 다 등장해요. 아니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논문을 많이 쓰고 했단 말이야? 뭐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는데 워낙 또 훌륭한 제자를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자들이 혼자서 뭘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가지고 내가 엄청 잘나서 뭐 그런 거 없어. 그럼 대학원을 왜 가? 혼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거는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에 편입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 학문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 거기 빨리 가서 속성으로 이제 배우는 거야. 뭐 무술을 배운다 그럼 이제 영화에서나 그냥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할아버지를 구했더니 할아버지가 뭐 무림에 고술해가지고 뭔가 뭐 아버지의 복수 뭐 어떻게 하면서 그냥 찍 뒤에다 등에다 손대고 뭐 에너지 전수해줬더니 뭐 50년 내공을 다 전수했다는 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실제로 하려 그러면 뭐 무술 학원을 가야지. 무술 학교를 가는 거야. 뭐 소림사나 어디 절에 가든 어디 가든 거기 가서 뭐 그냥 기초부터 닦는 거지. 그래서 뭐 진짜 뭐 설거지부터 하거나 밥 짓는 거부터 하거나 거기다 한두 개씩 기초 동작 알려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눈을 뿅 떴더니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배운다. 그럼 이제 사무엘슨이 있는 뭐 이렇게 유명한 대학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할까?
MIT 대 하면 이제 공대로 유명한 거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학과를 만든 거지. 워낙 이제 대단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뛰어난 제자들 데려가고 그 공대로 잘 나가니까 돈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성대랑 비슷하지. 성대가 의대가 갑자기 처음 생겼을 때 아니 성대 의대를 도대체 뭐 학력고사나 이게 수능 배치 어디에 넣어야 돼?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보통 신생 학교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에 넣기도 그렇고. 근데 성대 이거 옛날에는 사실 문과가 월등하게 이렇게 좀 좋았고 이공계가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데 요즘은 또 바뀌었다고 하대. 그래서 문과보다도 이공계가 뭐 좋은 과도 많이 생기고 건물도 새 거고 도서관도 좋고 뭐 그리고 축제도 거기서 많이 좋은 거는 열린다면서요. 그래서 아는 선배님 따님이 여기 그 경제학과 이게 사회과학부 이쪽으로 왔는데 투덜투덜 되더라고. 그래서 뭐 이공계가 뭐 더 축제도 좋은 사람은 거기서 많이 부른다는 둥 해가지고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은 문과였잖아. 그래? 하고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 때만 해도 뭐 그랬죠. 솔직히 저도 저기 율정 캠퍼스를 가본 적이 없어. 학교를 뭐 얼마야 여기 벌써. 근데 왜 안 갔냐 그러면 갈 일이 없지. 입학식을 거기서 하는데 입학식 이런 거 참석 안 하거든요. 합니까? 여러분 했어요? 안 해요. 졸업식은 그냥 마지못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애매해가지고 그냥 했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 불러다가 가족들 잠깐 뭐 이렇게 했고 대학원 졸업식은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박사학위 받으면 또 총장님이 또 이렇게 하나씩 뭐 준대. 근데 이제 이름 불렀는데 없으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뭐야 해다가 왜냐면 너 가운도 있고 막 이게 절차가 그렇거든. 그래서 어떤 옛날 분들은 가운 같은 것도 직접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두고 혹시 알아? 그다음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어디 교수 되면은 이렇게 졸업식 같은 거 하려면 가운 입고 또 이제 교수님들도 뭐 이렇게 뭐 보직 맡으면 단상에 앉아 있고 뭐 등등 해야 되니까 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소유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빌리는 거지 당연히. 근데 뭐 거추장스럽게 그런 거 빌리냐? 그 빌리는데도 비싸요. 차라리 그걸로 밥이나 먹지 뭐 이랬는데 마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율정 캠퍼스를 가본 적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근데 제가 사는 집에서는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볼까? 이번에 그래서 사실 강의 신청도 율정 캠퍼스가 경제학 인문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신청했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쪽에 인문 캠퍼스는 안 하고 차라리 율정 캠퍼스를 한번 가서 캠퍼스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재밌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뭐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글로벌 리더 이것도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개강 전날 뭐 해야 되는데 저 지금 딴 거 뭐 학원도 있고 뭐 딴 거 안 된다 했더니 안 된대.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하셔야 된대.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리 얘기하려고 안 할래요 하고 여러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강의를 막 늘릴 수 없잖아. 제가 그래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왕 하면 율정 캠퍼스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제가 다 해본 것 같아.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도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게 이제 송도 캠퍼스를 안 해봤거든.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근데 전에 한번 송도 쪽 가봤더니 멀지 않더라고. 또 역시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연대는 저기 서울 캠퍼스는 좀 여기 성대보다도 더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고 고대도 한 4, 5년인가 해가지고 다 돌아다녔거든. 캠퍼스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좀 재미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고 아무튼 율정과 제 타켓은 송도가 남았는데 그냥 연대는 모교는 아니니까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러니까 요 사무엘슨 그래서 MIT 대학에 경제학과를 딱 했는데 도대체 이 사무엘슨 교수가 계신 이 MIT 대 랭킹을 어디로 해야 되냐? 원래 이제 성과가 나온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줄 세우기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매한데 그냥 바로 생긴 지 한 뭐 5년도 안 돼가지고 뭐 미국은 대학이 많잖아. 우리나라 한 50배 정도 되는 거니까 서울대학교가 한 50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뭐 하버드, 뭐 시카고, 프린스턴, 뭐 스탠포드 다 그냥 공동 1등이야. 그 안에서 그냥 뭐 마지 못해서 줄 세우기 하는 거지. 그래서 MIT도 그냥 만든 지 그냥 거의 한 5년 만에 그냥 같이 하버드, 프린스턴, MIT 뭐 다 그냥 좋은 대학에 집어넣었죠. 뭐 등등등. 아무튼 뭐 알아두시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똑똑한 제자들이 다 이 사람 밑에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지도교수는 뭔가 새로운 거를 엄청 막 하기보다는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정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린달 모형을 좀 이렇게 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교수님은 한두 마디 코멘트만 전해주는 거지. 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 바둑을 두거나 뭐 하면, 어제 제가 글로리를 봐가지고 바둑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아니 위에 고수가 되면 거기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둬야지. 그럼 이제 그걸 왜 스승님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야지. 그 내공이 있는 그 분이 한마디 한 거 분명히 그냥 막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뭐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고 뭐 등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투이션을 그냥 틱 방향 하나 띡 제시해주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다가 내가 봤더니 뭐 청출어람이지, 내가 이렇게 존경했던 사무엘슨 교수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다시 뭐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쓰고 뭐 그렇게 등등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저기 다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의 흔적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의 결론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다 그냥 일반균형 분석까지 다 복잡하게 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그냥 아이디어만 할게요. 자, 우선 보혜는 아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게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다 합합니다. 가격이 뭐라고요? 편익입니다. 편익. 이거랑 한계 비용이 같다. 이게 그냥 최적 공공재 수량을 결정하는 거야. 바로 앞에 페이지에 그림 사용재 공공재에 나와 있는 거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 이게 바로 보엔의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린달 모형은 뒤에 좀 잠깐 얘기할 건데,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뭐 10억의 돈이 들었다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재원을 이렇게 10억만큼 두 사람이 내야 된다고요. 근데 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낼래 하면은 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한계 편익 A 더하기 한계 편익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요거 10억이니까 A가 만약에 나는 8억을 낼래, B가 나는 2억만 낼래,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액이 합쳐서 전체 10억을 충당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소비하는 양은 똑같은데 혜택을 많이 보는 A가 더 내겠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린달에서 이제 부담 비율이니까, 그러면 여기 A가 10억 중에서 8억을 낸다? 내가 80% 낼게. B가 내가 20% 낼게. 그러니까 부담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사무엘슨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거요, 요 한계 편익은 공공재만 지금 생각하는 건데 사용재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MRS라는 걸 잘 보셔야 돼. MRS 공공재를 Z라고 그러고 사용재를 아까 C라고 그랬습니까? C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한계 편익이라고 쓸게요. 원래 한계 효용인데 위에 거랑 그냥 맞춰서 보려고 이렇게 공공재 사용재에 대한 한계 편익의 비율을요 서메이션 해서 더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게 다 더한 거야. 요거랑 똑같아요. 비용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과 관련한 이렇게 요거를 MR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요, 여기 밑에는 그냥 살짝 무시하면 요렇게 요 사용재는 무시하고 공공재만 놓고 본 게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 방법이고요. 밑에 비율로 해서 사용재 대비 공공재 이렇게 나타낸 게 사용재까지 고려한 거잖아. 일반균형 분석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
뭐 생산 가능 곡선하고 한계 효용 MRS의 합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크게 실익은 없고 미시경제학을 조금 좀 이렇게 기반이 잘 돼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괜히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고 뭐 아무튼 문제는 그냥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린단의 자발적 교환 모형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숨 좀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건데 반복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출석은 다시 제가 시작할 때 부를게요.